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S&T 모티브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울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이 쓴 리포터고요. 숨겨진 진주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사실 이 연구원 자동차 업종에 정말 관심이 많은 애널 같더라고요. 전문 애널리스트겠죠? 그렇죠. 전문 애널리스트 역시답게 네. 오늘 또 이 보고서와 함께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리포트를 함께 냈습니다. 또 4월에도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그곳에서 S&T에 대한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6만 5천 원 상향 조정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요. S&T 모티브는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S&T 모티브의 주가입니다. 2.48% 오른 47,6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목표 주가를 올리는 어떠한 매력이 있었을까요?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모티브를 보기에 앞서 오늘 함께 나온 이 완성차 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 리포트를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자동차 전쟁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23년 상반기까지 이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고마진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에 대한 내용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순수 전기차가 아닌 이 다변화된 파워트레인 투자가 이루어진 업체 위주로 수년간 이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프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남아야 전기차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동차 업체 재평가 근거,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귀결된다라는 그래프인데요. 이 보조금 이후로 23년을 기점으로 유럽 EV 판매 증가율이 감소는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전망에 대한 그래프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배출량 규제 달성과 투자 증가 교집합 형성인데요. 이 부분의 그래프를 제시한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매출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5년부터 시작되는 이 유럽연합의 신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이런 상황은 자동차 업체로 하여금 순수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결국 기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기존 완성차로 인한 매출로 회사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추후에 전기차에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포인트로 S&T 모티브의 구동 모터 매출 지속 여부를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이 동사의 경우 현대 트랜시스양 하이브리드용 모터 수주를 확보를 했고요. 또 현대 모비스양 시동 모터에 대한 이 전량 공급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모멘텀도 좋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이 차트 두 가지를 통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변화가 향후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S&T 모티브가 과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살아남을 만한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S&T 모티브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있다고 리포터에서는 확인을 했고요. 네.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용 구동 모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25년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변속기를 적용해서 추가 연비를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동 이 모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동사와 같은 외부 업체가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또한 이런 성장 동력이 확보 가능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자동차 관련된 시장은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더 메리트가 커지는 그런 업종을, 그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S&T 모티브가 그런 관련된 종목이다, 숨겨진 진주다라고 표현한 보고서 확인해봤습니다. 주가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47,000원 선 넘어서고 있는데 이 종목의 목표 주가가 6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표 주가가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차트를 조금 좁혀보면 2021년에 1월에 기록했었던 주가가 8만 원 선이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목표 주가는 이전에 기록했었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의 목표 주가라서 그 점이 좀 아쉬운데요.
있는데요. 과연 이 시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될지, 그 가운데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S&T 모티브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KB금융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익과 주주 환원 모두 앞서간다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DS투자증권의 남인욱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네. 목표가로는 66,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 금융주 리포트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네. 뭐 파월의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에 원달러 환율도 강세 모드이고요. 또 고금리 기조에 사실 대표적으로 수혜로 주목을 되는 게 바로 금융주기 때문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는지 리포트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 체크해보기 전에 주가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금융주 전반적으로 사실 좋지는 못합니다. 1.6% 현재 하락하면서 49,300원이고요. 포인트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고금리 기조에도 금융주가 주목을 받지 못한 건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인플레를 잡기 위함이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조 속에서 리포트에서는 지속될 순이자 마진 개선세를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연간 순이자 마진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이 이자 이익 성장 또 하반기에는 비이자 이익 회복세가 성장을 견인해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라고 해서 네. 나왔는데 예, 저희가 다른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정선 아나운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지배주주 순이에 대한 그래프였고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중은행 중 가장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은행이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지난 1분기 분기 배당을 시작으로 올 2분기에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균등 배당 원칙으로 3분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난 7월 26일에는 1,500억 원의 이 깜짝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으나 시장의 주주 환원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또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주에 대한 메리트가 과연 있느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는 그렇죠. 종목 중에서 금융주가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수급적으로 하나금융지주가 굉장히 수급이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는데 KB금융은 수급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죠. KB금융의 최근의 움직임 보자면요. 지금 주가가 다시금 꺾였습니다. 45,300원 기록되면서 최근에 뭐 이렇게 부진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많이 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목표 주가로 제시된 66,000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게 제시를 한 겁니다. 올 2월에 기록했었던 주가가 66,000원인데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하반기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아서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다소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는 한올 바이오파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IBK 투자증권 이선경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네. 일단 기업에 대한 소개와 긍정적 전망, 파이프라인에 대한 제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오늘장 주가입니다. 현재 0.92%, 오, 나름 선방하네요. 16,1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매력이 있는 종목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항생제 중심의 이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고요. 대웅제약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 분야의 개발에 힘쏟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동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이 질환 중심, 플랫폼 중심의 연구 개발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동사의 단백질 안정화 기술은 항체의 절편에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항체 크기를 줄여서 효력도 더 좋고 이 투여 경로도 더욱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제시를 했고요. 또한 이 항암과 대사질환의 무게를 둔 타 제약사들과의 차별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 이 알제넥스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어 면역질환 개발에 힘쏟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미 시장을 진출한 모델을 추구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추후에 임상 통과 후 이 파트너사의 공동 마케팅을 통한 이 시장 진출 여부까지 체크해 본다면 향후 모멘텀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는 질병이 아닌 이상 사실 굉장히 또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얼마나 또 쉽게 설명을 해주는지가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파이프라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동사의 파이프라인일 텐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한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이 동사의 주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래프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먼저 안구 건조 치료제 HL036인데요. 역시나 임상 3상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발표 예정 중이고요. 이 기존 결과와 동등 또는 우월한 결과를 확보한다면 시판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시장 점유율의 빠른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HL161인데요. 역시나 이 부작용 관련된 이슈를 사실 가지고 있지만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앞서 036과는 다르게 3상에 대한 진행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멘텀 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지 뉴스 팔로우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눈이 엄청나게 건조하거든요. 건조하다 보니까 이 HL036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저는 이제 대용제약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때로는 관련된 영양 건강기능식품을 좀 먹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명 계속 쓰다 보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건조합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요, 일단 개인이 사고는 있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주가의 수준은 아닙니다. 계속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은 16,1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굉장히 잘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서 2020년 변동성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계속된 우상향을 보였던 그런 주가인데요. 지금은 다시금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다 보면은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의 성공 그리고 매출로 과연 이어질지 여부를 보면서 과거의 화려한 주가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뚜껑 열어봤고요.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